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영욱 씨의 해명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강영욱 씨의 이번 폭로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배변 봉투에 설 선물이나 이런 거를 줬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CCTV를 통해서 직원들을 감시했다라는 거, 폭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반려견이죠. 강영욱 씨의 레오. 그 친구를 방치해 놨다가 안락사를 시켰다.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리고 퇴직금을 9,670원 이렇게 입금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도합 보니까 22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영욱 씨가 55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차분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해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영상이 나온 직후 나오자마자 강영욱 씨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언론사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강영욱 씨 해명 부분에서 거짓이 있다,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또 반박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좀 이 양측의 입장을 다 들은 상태에서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개인적으로 강영욱 씨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을 다루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 뭐 인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직원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로를 했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은 아니니까요. 여러 사람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얘기한 부분에 사실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욱 씨의 뭐 의사소통 문제나 폭언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지금 제보자 또한 마찬가지로 약간 좀 정상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양측이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논란이 쉽게 그렇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 강영욱 씨가 왜 이렇게까지 해명이 늦었는지 대처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24일이 되고 나서야 보듬 TV를 통해 가지고 해명을 했는데요. 24일이면은 이 논란이 터진 지 꽤 시간이 지났었죠. 근데 하필이면은 참 하필이면은 강영욱 씨에 대한 폭로가 쭉 이어지고 있다가 전 직장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강영욱 씨가 좋은 사람이다. 강영욱 씨가 착실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반박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등장했던 게 23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나중에 댓글을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23일에 그 직원이 등장하고 나서야 바로 다음에 24일에 강영욱 씨가 해명 영상 올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일단 그 해명이 나오고 난 뒤에 제보자가 어떤 부분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욱 씨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원한테 숨도 쉬지 마. 벌레보다 못하다. 기어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얘기들은 자기가 쓰는 말투가 아니고 그런 말도 안 쓴다라는 거예요. 나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런 말은 내가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숨도 쉬지 마라 벌레보다 못하다 나가도 기어서 나가라 이런 얘기는 자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요 해명이 나오고 난 뒤에 일부 직원 한 두세 명 정도 되나 봅니다. 바로 이제 또 JTBC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다. 분명히 그런 욕을 했다. 자기는 아주 심한 욕설까지도 들었고 주변 직원들한테도 강영우 씨가 욕을 하고 견주한테도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강영욱 씨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사람이 직원들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소비자들, 고객들 또한 마찬가지로 강영욱 씨의 어떤 그 훈련 방식이나 사람들에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폭로를 했었거든요. 그 직원들이야 뭔가 좀 직장 상사 관계다 보니까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뭐 고객들까지 나서가지고 강영욱 씨에 대해 가지고 악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욕설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요 제보자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게 들립니다.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해서 주변에 그 얘기를 많이 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폭언을 들었는지 전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영욱 씨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가
얼만큼 문제가 되는가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의 자유로운 판단이겠죠.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이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진짜 강혁 씨 사람 좋게 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할 수 있어 실망하실 수도 있고 그건 그냥 여러분들의 자유인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강혁 씨에 대해서 다른 폭로들 배변 봉투가 됐거나 뭐 퇴직금 그 문제는 일단 자기가 사과를 했고 그리고 레오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과장된 부분이 있었으니 그 두 가지는 구분해 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폭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아까 전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강영욱 씨가 했던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뭐 자기가 충격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쓰는 말을 봤었을 때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충격을 안 받았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평상시 뭐 그 욕을 막 입에 달고 살아요. 막 말도 안 되는 막 쌍욕을 갖다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강훈 씨가 이 정도 얘기했다라고 해서 막 정신이 혼미했나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폭로했다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약간 그런 낌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왜 그 강혜옥 씨가 사내 메신저 같은 거를 감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감시를 했다라는 것도 일단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에 해명할 때도 원래는 이제 그 카카오톡 같은 거를 쓰다가 네이버에서 하는 서비스죠. 웍스라고 하는 그 이제 서비스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 웍스가 2017년도에 유료로 전환이 되면서 기능 한 가지가 추가로 생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관리자 페이지의 감사 기능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감사 기능이라는 걸 딱 클릭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이버 웍스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거, 직원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걸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팩트입니다. 봤고 그리고 이제 강효 씨 측에서는 그렇게 봐서 대화가 통으로 떴다. 그때 아내 눈에 아들 이름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마치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딱 감사 기능을 클릭하자마자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아들이다. 그래서 쇼크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뭐 어떨 수도 있겠습니까? 계속 직원들의 그 대화 같은 거를 감시를 하다가 아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가지고 더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어쨌거나 분명히 일단 대화를 갖다가 감시했던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계속 뭐 메시지를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이제 변명이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를 감시한 거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건 이제 아까 또 번외의 얘기인데 그 대화를 감시하는 과정에 여 직원이 어떤 단어를 쓰면서 남자 직원을 비하했다는 거예요. 한남 소추 뭐 이런 식의 비하 발언까지도 썼다는 겁니다. 한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여성 극단주의에 빠져 있는 애들 이 쓰는 이제 표현이죠. 남자를 비하하는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한남. 그리고 이제 소추라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러니까 뭐 이런 좀 남자들을 이제 비하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근데 두 가지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째, 강영욱 씨 측에서 이 여자 직원이 한남 소추라고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공개한 것도 언론 플레이의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젠더 이슈 같이 조금 묶어가지고 자기들이 메시지를 감시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여성 자체에 대한 약간 인격 모독성으로 이 얘기를 공개했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시를 했다 안 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아들 얘기가 나왔다 한남이라는 단어를 썼다 소추라는 단어를 썼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시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인데 일단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남 소추라고 하는 표현을 평상시에 썼다라는 게 어쨌거나 이제 의도하는 상관없이 드러났으니까 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여성이 여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남자에 대해 가지고 뭔가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 강영욱 씨가 자기한테 폭언을 했다 벌레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거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쥐는 평상시에 한남소추 이런 식의 워딩을 쓰면서 다니는데 벌레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쥐가 왜 충격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양쪽 측면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영욱 씨도 약간 좀 인성에 대한 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폭로라고 있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렸던 게 고객들도 강영욱 씨에 대해서 폭로를 했지만 누구도 마찬가지로 폭로를 했습니까?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또 PD 또한 마찬가지로 폭로를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영욱 씨의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 관계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뭐 강영욱 씨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고 정말 진정성 있게 뭐 직원들한테 표현은 좀 세게 하더라도 직원들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고객이나 지자체 공무원이나 PD나 뭐하러 강영욱 씨를 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아니다. 강영욱 씨가 그렇게 훈련할 때 같은 경우는 세게 하고 말을 좀 표현을 좀 격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만나봤던 강영욱 씨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정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공무원이 됐거나 뭐 지자체 지금 관계자나 업계 관계자, 행사 관계자, PD까지만 다 나와가지고 강영욱 씨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아까 제가 결론을 드렸던 것처럼 강영욱 씨가 분명히 인성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 나왔던 폭로 중에 과장이 있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논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폭로했던 분도 약간 이제 여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 좀 드센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짜잘한 것도 크게 부풀리고 좀 이런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 이 논란에 대해 가지고 아마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강영 씨 입장이 나오거나 그 여성의 입장이 나온다면 제가 마찬가지로 논평해 드리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